불과 3개월 전 떠들썩했던 SKT 정보 유출 해킹 사건에 이어 이번엔 KT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뉴스 요즘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입니다. 저는 30년간 통신사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보안 사고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킹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는 동안 휴대폰을 꺼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 결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통신사별 차단 절차와 화면 캡처까지 정리했으니 영상을 보신 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훨씬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요금에 물건값이 붙어서 나오는 결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영화 노래 앱을 이용하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휴대폰 번호만으로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 돈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붙어서 청구됩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대부분 기본으로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해커가 개인정보만 빼내면 여러분 휴대폰 요금에 마음대로 결제를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는 동안 회의 중 심지어 휴대폰을 꺼둔 사이에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문자 링크 안 누르고 낯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스미싱은 이상한 문자를 눌러야 피해가 생깁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받아야 속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액 결제 해킹은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문자를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휴대폰이 가짜 기지국에 잡히는 순간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회의 중에 영화관에서 잠든 사이에 똑같이 수십만 원 피해를 받습니다. 즉, 휴대폰을 쓰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며칠 사이 서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회의 중 휴대폰을 전혀 보지 못한 사이 4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밤사이 자는 동안 게임 아이템 결제로 30만 원 넘게 결제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2시간 동안 웹툰 음악 스트리밍으로 60만 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지금은 KT 피해만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해커들이 특정 통신사만 노릴 이유는 없습니다. KT 피해 역시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서만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 피해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커들이 처음에는 시험 삼아 공격을 시작했다가 성공을 확인하자 공격 범위를 넓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KT, SKT, LGU 모두 소액 결제 시스템 구조와 본인 인증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통신사에서 뚫린 보안 취약점은 다른 통신사에서도 그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규모 피해가 터졌습니다. 즉, 지금은 KT만 보도가 되고 있지만 SKT나 LGU 고객도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통신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모든 통신사 사용자가 똑같이 대비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실행하세요.
첫 번째, 소액 결제를 완전 차단하세요. 스마트폰을 켜시고 114에 전화해 소액 결제를 완전히 차단하세요.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소액 결제 일시 차단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말고 네, 완전 차단해 주세요 라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커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이나 콘텐츠 결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해제하면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보다 수십만 원을 잃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두 번째, 앱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 기능을 설정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앱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 앱 잠금을 켜고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네이버 앱은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 메뉴에서 앱 잠금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은행 앱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잠금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혹시 꺼져 있다면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결제 앱에는 꼭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잠금 하나만 걸어도 해커가 원격으로 접근했을 때 앱 실행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등록된 카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더보기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결제수단 관리를 선택한 뒤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면 됩니다. 삼성페이는 설정에서 결제카드 항목으로 들어가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 결제수단 관리 항목에서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등록하기 번거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필요할 때만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후에는 꼭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자동 잠금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로 짧게 설정해 두세요.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셋째, 매달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결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하세요. 114에 전화해 소액 결제를 차단하고 앱에 잠금을 걸고 간편결제 카드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꼭 부모님, 가족,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지금 실행하세요. 추가로 더 자세한 차단 절차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인 휴대폰도 함께 설정해 드리려면 블로그 글을 열어두고 보시면 편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정보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여러분의 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